브르타뉴에 위치한 나라 코르누 아유를 다스리던 위대한 그레돌론 왕에게는 다우트라는 이름의 공주가 있었다. 왕은 바다를 사랑하는 딸을 위해 바다를 메워 거대한 도시 이스를 만들었다. 도시를 둘러싼 제방은 이스가 바닷물에 침수되는 것을 막았고, 제방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는 오직 왕과 공주만이 소유할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는 상업과 예술이 번성하는 아름다운 대도시로 발전했다. 어디에서나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호화로운 궁전에서 다우트 공주는 매일같이 방탕한 생활을 이어나갔다. 넘쳐나는 돈으로 수많은 애인들을 두었고 세계의 값비싼 술들을 모조리 사들였다. 그러던 어느 날 만취 한 채 애인과 장난을 치던 다우트 공주가 시험삼아 황금 열쇠로 제방의 문을 열고 만다. 무시무시한 파도가 도시를 휩쓸었고 이스는 순식간에 바닷속 깊이 수몰되었다. 그레돌론 왕은 공주를 말에 태우고 이스에서 도망쳐 나왔지만 바닷물은 코르누 아이유 전역을 파괴할 기세로 끝없이 밀려들었다. 명망 깊은 성인이 왕에게 가로되, 폐하, 공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바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조언을 받아들인 왕이 말에서 공주를 떨어뜨려 바다에 빠지게 만들자 파도가 잦아들었다.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은 다우트 공주는 말이 모르간스가 되어 사람들을 노래로 유혹해 빠뜨려 죽이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인어의 조상이다. 2017년 은퇴한 지질학자 이브 푸케는 레이저 측량 데이터를 통해 제작된 최신 초고해상도 해저 지도가 공개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커다란 흥미를 느낀 그는 즉시 컴퓨터에 지도를 다운받았는데요. 그런데 지도를 살펴보던 그의 눈에 예상치 못한 광경이 들어왔죠. 센섬 서쪽 1.9km 지점의 해저에 너무나도 기묘한 구조물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일직선을 그리고 있는 구조물의 길이는 무려 120m에 달했는데요. 이는 지질학적 관점에서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자연에서 이토록 길고 곧은 직선이 생성되는 일은 몹시 이례적이었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났었던 이브 푸케는 다시금 학구열이 불타오름을 느끼며 학계에 해당 사실을 공유하였는데요. 브르타뉴 해저에 어쩌면 거대한 인공 구조물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은 동료학자들은 해당 지역을 상세히 조사해 보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복귀한 푸케와 함께 연구팀을 꾸린 학자들은 각종 사전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유능한 잠수사들을 여럿 고용하며 직접 해저로 내려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2019년 11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최초 보고된 것을 시작으로 전 세계가 팬데믹에 휩싸이고 마는데요. 모든 외부 활동이 제한 및 중단, 연기되었고 이는 연구팀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다행히도 기다림 끝에 얻어낸 과실은 아주 달콤했습니다. 3년이 지나서야 재개된 연구는 그동안의 기다림을 보상받기에 충분한 결과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중석기, 신석기 전환기 동안 유럽 최서부에 존재했던 수중 석조 구조물, 프랑스 브르타뉴 센섬. 2025년 12월 이브 푸케와 동료학자들은 연구 내용을 정리한 논문을 발표했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잠수사들이 직접 해저로 내려가 탐사한 각종 자료들이 포함된 논문은 가히 놀라웠습니다. 총 8차례의 현장 조사와 59회의 잠수를 수행한 결과 연구팀은 문제의 지역 600m 범위 내에서 총 4개의 구조물을 발견했는데요. 여기에는 푸케가 레이저로 측량한 해저 지도에서 발견했던 바 있는 120m 길이의 직선 구조물이 포함되어 있었죠. TAF1로 명명된 해당 구조물은 충격적이게도 화강암 블록을 정교하게 쌓아 올려 제작된 인공 구조물이었습니다. 규모는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이었는데요. 길이는 120m에 폭은 10에서 12m에 달했고 높이는 1.4m에서 2.1m에 육박했죠. 최소 3,300톤 이상의 석재가 사용되었을 TAF1은 그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였습니다. 제작된 시기가 기원전 5,800년에서 5,300년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7,000년 전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중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소규모의 유목 집단으로 식량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했다는 것이 기존의 정설이었죠. 그러나 TAF1과 같은 규모의 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노동력은 물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계획할 수 있는 안정적인 체제와 자본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세 개의 구조물 역시 만만치 않게 거대했다는 점이었는데요. 50m에서 80m의 길이에 높이와 폭은 TAF1과 비슷하거나 더 높고
두껍기도 했죠. 심지어 해당 지역에서 동쪽으로 약 300m 떨어진 해저에서는 유사하게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5개의 석조 구조물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구조물들 또한 수십 미터의 길이와 폭을 자랑했는데요. 연구의 계기가 되었던 120m 길이의 화강암 벽 TAFE를 더욱 상세히 조사한 학자들은 더욱 흥미로운 사실들을 여럿 발견할 수 있었죠. 커다란 화강암 기둥들이 수직으로 바닥에 단단히 고정된 상태였습니다. 수천 년간의 침식을 고려하면 원래의 높이는 최대 3m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이런 건축 방식과 유사한 사례는 브르타뉴는 물론 프랑스 서부 지역에서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규모와 시기로 넘어가면 한층 더 기묘했습니다. 브르타뉴 해저의 인공 구조물은 스톤헨지보다 약 2000년 먼저, 기자의 대피라미드보다는 약 3000년 먼저 건설되었는데요. 마치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했던 고대 도시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 바다 깊숙이 가라앉았고 역사에서 잊혀진 듯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단순한 추측이 아닌 진실일 수도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발견된 구조물들이 수심 5에서 7m 정도의 비교적 얕은 해저에 존재한다는 것을 근거로 과거 이 지역이 육지였을 가능성을 제시했는데요. 지금은 비록 바다가 되었지만 7000년 전에는 아주 번성한 도시가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들이 거대한 구조물들을 건설했다는 것이었죠. 그 도시의 이름은 이스, 오랫동안 구존되어 온 전설 속의 도시였습니다. 브르타뉴 지역에 존재하였다는 고대 도시 이스는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고 전해지는데요. 거대한 제방으로 도시 전체를 둘러싸 파도로 인한 침수를 방지하는 등 연대에 어울리지 않는 거대한 구조물을 여럿 건축했다고도 하죠. 이스 전설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시 전체가 바닷속 깊이 가라앉으며 멸망했다는 결말입니다. 판본에 따라 원인은 다양하지만 침수라는 결론만큼은 언제나 동일한데요. 연구팀은 이스 전설이 추상적인 우화 따위가 아닌 실제 사건이 입과 입을 통해 전해지는 과정에서 전설에 가깝게 변형되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제기된 가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7000년 전 센섬 서쪽에는 고도화된 기술력을 지닌 대규모 집단이 존재했다. 대도시를 세운 이들은 서서히 상승하는 해수면을 경계하며 침수를 막기 위해 거대한 제방을 건설했다. 동시에 야만족들을 위협하기 위한 표식이 되는 거대 구조물과 물고기를 찾기 위한 대규모 포획 장치를 만들었다. 그러나 자연 앞에 인간은 너무나도 무력했다. 찬란했던 문명은 바다에 잠겼고 이는 해당 지역의 인류에게 커다란 트라우마를 남겼다. 문화적 기억 속에 깊숙이 각인된 가라앉은 도시는 곧 이스와 같은 전설들을 탄생시켰다. 연구팀의 주장처럼 실제로 과거에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육지가 존재했는데요. 일명 도거랜드로 불리는 이 지역은 빙하기 내내 수많은 고대 인류와 생물들의 터전이 되어 주었죠. 그러나 빙하기가 종료됨에 따라 해수면이 상승하였고 결국 도거랜드는 수천 년에 걸쳐 물속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학자들은 이로 인해 수많은 유적지가 소실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고대 도시, 즉 이스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다소 도발적인 이스 실존 가설에 대해 여러 반박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먼저 7000년 전의 역사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가능하냐는 반박이 있었는데요. 이스가 정말 존재하였더라도 기억이 그토록 오래 보존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연구팀이 유럽 전역에서 수집한 15개의 수몰도시 전설을 해수면 상승에 관한 최신 자료와 비교 및 분석한 결과 신기할 정도로 일치하는 지점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구전이나 전승이 중대한 사건들을 최소 5000년에서 최대 15000년에 달하는 초장기간 동안 집단의 기억 속에 보존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실제로 과거 발표된 타 논문에서도 7000년 이상의 기억이 구전을 통해 유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기억의 장기 보존은 결코 현실성 없는 주장이 아니었죠. 그 다음으로 나온 반박은 발견된 구조물들이 약 7000년 전에 지어졌다는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잠수사들이 발견한 구조물들의 위치와 과거의 육지를 대조해본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기원전 5950년의 육지와 구조물들의 위치가 완벽하게 들어맞았던 것이었죠. 전설 속 이스의 위치와 구조물들이 약 9.6km 떨어져 있다는 반박 또한 제기되었습니다. 실제 고대 도시가 있었다 한들 그것이 이스는 아니라는 반박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스 전설의 판본은 너무나도 다양했으며 그 위치 또한 조금씩 모두 달랐죠.
연구팀은 이를 앞서 말했듯 구전을 통해 역사가 전설로 변형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이라 설명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거대한 제방을 쌓고 도시를 세웠다. 그런데 날이 따뜻해지며 모두 물에 잠겨버렸지. 선조가 세운 위대한 도시가 있었다. 지금은 바다에 잠겨버렸지만 아주 아름다웠다고 한다. 옛날 왕 그레둘론이 다스리던 도시 이스는 재앙으로 인해 멸망했다. 바다의 저주였다. 타락한 공주의 죄는 고대 도시를 물로써 심판하게 만들었다. 계속해서 내용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위치 또한 교훈을 주기 편리한 곳으로 이동했다는 것이었는데요. 한편 이번 해조 조사의 결과는 또 다른 가능성으로 이어지고도 있죠. 바닷속에 가라앉은 도시 전설은 유럽을 넘어 수많은 문화권에 존재합니다. 이는 곧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사라진 대도시들이 세계 각지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사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기술들을 소실하였으며 수천 년 전에 그런 기술이 존재했을 리 없다라는 편견을 지니게 되었을지도 모르죠. 최근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발루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민 신청을 하는 등 침몰 대비에 여념이 없는데요. 지금은 일부 섬나라에 국한되는 문제이지만 온난화를 막지 못한다면 수많은 나라들이 대량의 영토를 소실하게 될 예정이죠. 그리고 현대 인류의 기록물은 아이러니하게도 먼 과거에 비해 수명이 급감한 상태입니다. 수백 수천 년간 보존될 수 있었던 구세대의 소재에서 우리는 이제 수명이 극히 유한한 데이터 저장 장치들로 대부분을 전환한 상태인데요. 불과 수십 년 전에 제작된 수많은 기록들이 이미 로스트 미디어가 되어버렸으며 연구에 유실되었다는 점은 앞으로 더 많은 기록들이 사라질 것을 예상케 하죠. 브르타뉴 해저의 거대 구조물에서 알 수 있듯이 아무리 문명이 찬란하였더라도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역사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주 먼 미래 우리의 후손들은 바닷속 깊이 잠긴 대도시를 발굴할지도 모르는데요. 그들 역시도 존재하지 않는 기록에 당황하며 전설 속에 가라앉은 도시를 그 정체로 추측하겠죠. 김요한 밤이었습니다.